거기에 뭐 난민촌이 어마어마했죠. 예. 근데 그럼 오히려 그런 이제 흑인들은 시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뭐 수법대로 이제 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약간 좀 도둑 같은 거고,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차를 훔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밤에 따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체면 스프레이, 수면 스프레이 불러가지고 기절 스프레이 다 훔쳐간 애들은 동유럽권 애들이에요. 루마니아, 알바니아 애들은 뭐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액션 영화를 봐도 거기에 범죄 집단을 하는 게 보통 그쪽 많이 나오잖아요. 알바니아나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성범죄라든지 성매매. 여기 이 루마니아, 알바니아는 합법적인 유로연합 국가예요. 27국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남자들은 뭐 배관, 미장, 노가다, 여자들은 파출부, 청소부 이거밖에 없는 거야. 해보니까 돈이 안 돼요. 예. 저희도 청소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싸니까 소개받아가지고 루마니아 아주머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토요일날 매주 하셔도 있고 좀 그거 하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를 때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하는데 40유로인가? 1시간당 10유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일이 힘들어요. 빡십니다. 예. 진짜 청소는 정말 잘해요. 깨끗하게 광을 내놓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야, 역시 박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지. 예, 여기에 지금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은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차 배울 때부터 타죠. 뭐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니까 불만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상대로 이렇게 강도지시나 이렇게 소매치기, 그리고 차량 도둑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콜로세움으로 이제 가셔서 콜로세움 보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콜로세움은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제 바티칸 박물관에서 제가 그 네로 황제 욕조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제우스 신을 이렇게 따라했던 월계관, 그 다음에 독수리상을 하고 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첩을 뒀는데 그 애첩이었든지 아그리피나가 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황제를 독살을 시킨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12살 된 아들 네로를 왕자에 앉힌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네로가, 소년 네로가 왕자에 앉았는데 엄마가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걸 간섭하는 거야. 일일이 이건 이래 했는데 저건 저래 했는데 막 하니까 네로가 돌아버린 거예요. 네, 정신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데 폭군의 길을 가는 거죠. 예, 자기 엄마 독살시키고 자기 아이를 뵌 향후 아이를 발로 수십 번 차서 그를 죽였다 그랬죠. 그리고는 로마 언덕의 전반적인 언덕에 걸쳐가지고 자신의 개인 황제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황금궁전이라고 그래요. 네로의 황금궁전. 이걸 짓는데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크기로, 그리고 최고의 건축가들 불러 하다 보니까 뭐 반도 안 지었는데 이미 국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군사들을, 돈 많은 부자나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내 모든 사유재산을 황제께 상속하노라 해놓고 강에 뛰어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하던 상태에서 로마에 불이 났다 그랬죠. 아주 큰 불이 났어요. 강풍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살던 집들을 목조하고 있대요. 나무로 만든 집들이 거의 뭐 3분의 2 이상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이 이걸 따져보니까 네로가 지른 불이 아니에요. 원인 모를 불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로가 한 게 아닌데 네로가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에 대한 소문의 화살이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가까운 안치오라는 이 지중해 바닷가에서 여름 휴가를 띵가띵가 보내고 있던 네로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급히 돌아와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 풀어가지고 역소문을 내는 거죠. 네, 이 불은 네로 황제가 지른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네? 기독교인들이 유대에서 들어와가지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로마는 다신 종교였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신들을 믿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낸 상태예요. 해신, 달신, 물신, 돌신, 제우스신, 그리스, 하여튼 신이라는 신들은 다시 고모신까지 다 믿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이 모든 신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게 바로 로마 황제신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딱 따지고 보면 로마 황제 유효자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게 기독교인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효신이죠. 기독교인들은 시간 못 겪는. 안 그래도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러면서 로마 사람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기독교를 잡아들였는데, 예,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숨어든 줄 아세요? 도망간 줄 아세요? 옛날에 로마 성벽 있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면 푸른 풀밭이 쫙 아주 광대한 이 면적에 잔디가 있는데, 그 지하 땅이 옛날 로마 사람들 공동묘지였어요. 그걸 카타콤베라고 해요. 카타콤베. 그래가지고 이 땅을 파는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까지 내려가서 타고 가다 보면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다 모든 층들이 미로처럼 계속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힘이 없어요. 로마의 포장도로처럼. 그래가지고 무덤 하나에 한 20만 구의 시체가 발굴됐대요. 근데 이게 60개의 카타콤베 무덤들가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크고 넓었겠어요, 방대하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숨기는 최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땅굴을 파악하면요 쉽게 또 파진대요. 응회양, 응회석인데 잘 파지고 이게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접촉을 마찰을 하면 굳어진대요. 단단한 파이처럼. 그러니까 이 흙을 딱 냄새를 맡아보면 한약 냄새가 나요. 은단, 아주 향한. 그러니까 시체를 묻어둬도 시체 성난 냄새를 방지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온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기온을. 여름에는 10도 시원하죠. 겨울에는 10도 따뜻하죠. 이게 기온을 조절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숨어가지고 황제 핍박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살고 또 예배를 드렸던 지하 예배터가 바로 이 카타콤베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로마 병사들이 이걸 알게 돼요. 이 위치를. 그래서 잡으러 들어갔지만 이 복잡한 곳을 처음 들어간 로마 군사들은요 거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식량 부족, 기근으로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해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베드로 광장에서 죽었다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서 바울은 반대로 남쪽에 있는 참수토로 끌려가서 로마 황제 시민권제죠. 로마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참수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밝혀지면서 다 이 모든 것이 네로 황제의 소행이다 해가지고 자기 노예를 시켜서 자살을 했다 그랬죠. 자, 죽고 나서요 귀족이 아닌 기사가 황제가 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전대 황제든 네로 황제 때문에 너무 이제 시민들이 황제에 대한 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안 믿는 거예요. 뭔가를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검투사 경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 경기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대형 조각상이 있는 자리예요. 그게 20m짜리 청동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코끼리 20상을 동원해서 내리는데도 몇 달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동상에 콜로수스라고 해서 콜로수스, 무겁고 크고 웅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이걸 8년에 걸쳐서 지어요. 72년부터 80년 사이에 콜로세움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형 경기장이니까 진짜 원형은 아니고 반원 두 개를 포개는 모양, 겹쳐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겹쳐진 모습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쪽과 저쪽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많이 부셔지고 훼손돼서 보수를 살짝 해놓은 거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옛날 모습 4층까지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돌아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아치문이라고 하죠.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층은 벽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이 황제가 시민들에게 개관 기념으로 100일 동안 뭐 공짜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벌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매표소에 줄 서가지고 표를 받아가는 겁니다. 아, 나는 귀족이야, 저는 노예인데요, 저는 평민인데 해가 표를 받으면 노예, 평민, 그 다음에 귀족이 들어가는 문이 각각 달랐던 거예요. 이게 80개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층에 거기에 4개는 황제와 귀족의 전용문이고 거기는 일반인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문 지금도 가보면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있어요. 로마 숫자로 1부터 76까지는 자기 받은 신분에 따라서 들어가면 높으신 분들은 바로 1층, 2층, 그 다음에 낮은 사람들은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바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다른 신부들이 겹치지 않고 막 혼란과 소요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쏙쏙 들어가면 30분 만에 5만 명의 입장에서 착 앉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경기장이 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앉으면 이제 황제가 들어오시죠. 빵빠르게 올라 퍼진다. 빰빠르밤 빰빰빰빰빰빰빰. 황제가 좀 다 일어나죠. 일어났다고 황제가 앉으시면 다 같이 앉아요. 그리고 검수사들이요, 경기장 밑에 있는 지하 동굴이, 지하 대기실이 1층, 2층 두 군데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한 층은 사람 대기실 검투사, 또 한 층은 사자, 호랑이, 맹수, 우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에서 그날 경기를 하는 검투사들이 성강기를 타고 쭉 올라와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공원 같죠? 아니에요. 공동묘지입니다. 예, 공동묘지 납골당에 치미테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로마 시내 중심가예요. 로마 안에 이런 공동묘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을 쭉 고속도로 해도 산소가 안 보이죠? 그래서 산소 없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예식장 없어요. 이 도시만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남은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는 죽은 자와 산자가 같이 공존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이프러스 나무라 그러죠? 뾰족뾰족한 나무. 제가 유럽에서는 무덤에다 심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부활, 영혼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저 나무의 의미가. 자, 그래서 승강기를 타고 딱 올라와요. 입장을 하면 투구를 쓰죠. 얼굴을 가려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칼과 방패를 들고 저 사람은 망치와 그물을 들고 서로 다른 무기를 딱 쓰는 거죠. 스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검투사 학교에서 합을 다 맞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한 적군들을 잡아와서 노예 시장에서 검투사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노예는 어마어마했어요. 아프리카 잡아왔더니 힘좋은 흑인들은 판테온 짓는데, 콜로세움 짓는데 노가다 노예로 동원이 됐고, 여자 노예들은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예, 한여로 이렇게 수발을 하고. 군인 노예들, 저기가 이제 집시촌에 오른쪽에 캠핑카 떨어진 거 있죠? tus어가지고 저기 사는 거예요. 예, 저기서 사는 거예요, 집시촌. 무덤 앞에 공투해서. 예? 그렇죠. 저기가 조금 더 천도보다 낫죠. 예. 자, 그래서 검투사, 우리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원래 이 로마의 총사령관 출신인데 코모도스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잘 탈출해요. 자, 그래서 상처난 몸으로 말을 타고 피를 흘리면서 저기 토스카나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부인과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눈을 뜨니까 흑인 노예사님들이 자기를 데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해주고 검투사 노예 시장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시험을 해보죠. 근데 뭐 워낙 잘하니까 A 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A, B 등급 뭐 성적을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B나 C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검투사로 가서 이제 출전하고 A 등급만 수도 로마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합을 맞춘 상태에서 들어와요. 하지만 이제 경기장에 들어오는 순간 운명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데 경기장 바닥은 마룻바닥, 나무바닥으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모래를 살포시 깔아서 경기했어요. 지금 들어가는 곳이야 로마로 들어가는, 옛날 로마로 들어가는 성문입니다. 마쪼레, 포르타 마쪼레라 해서 포르타는 문이에요. 포르타 마쪼레. 마쪼레는 메이저예요. 메이저, 마쪼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성문 중에 가장 크게 남아있고, 또 녹색의 트램 보세요, 트램. 엄청난 사람들이 다른데 다들 외국인들이에요. 길에 지금 여자들 집시고. 지금 로마에 일은 물론이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길에서 노숙하고 서력에 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민들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시리아라든지 또 얼마 전에 터키도 지진 계속해서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스페인 쪽이 제일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교황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왼쪽 11시 방향에 있는 이 성당은 예루살렘 십자가 성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성당. 콘스탄티노스의 어머니였던 성녀 헬레나 여사가 270년경에 로마의 콜루루스 콘스탄티누스 아버지죠.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터키를 가게 돼요. 거기서 지방에서 무물을 했는데 거기에 여관 주인의 딸이었어요. 네,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콘스탄티누스를 낳았죠. 하지만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주와 결혼해서 왕족이 되기 때문에 버리고 가요. 하지만 나중에 테오도라는 여자 공주와 결혼했지만 죽으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요. 그런 이제 왕족이 되었죠.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로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단 종교의 본산지였던 로마에서 기독교의 도시로 바꾸게 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나무 십자가를 발견했죠. 그걸 가지고 오게끔 한 게 바로 헬레나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어머니 성녀 헬레나 여사. 자, 그래서 검사들이 치열하게 적전을 벌이다가 한 상대가 무기를 뱉고 쓰러져요. 그러면 목에다 칼을 탁 겨누죠. 칼을 탁 겨누고 누굴 보느냐? 황제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살려주라, 내리면 죽이라는데 무기를 뺏겼을 때 등을 보이면 거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팍 찔러요. 그러면 시민들이 나서 와 하면서 황제 만세를 외칩니다. 황제 만세. 네, 그러면 이제 이 저승사자 투구를 준 군인이 와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칼맞은 머리를 톡톡 쳐봐요. 아직 손에 붙어있죠. 그러면 살려준 게 아니고 그래서 망치도 없어. 5만 명이 내려다 보는 데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우와! 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와서 신체를 드러내고 피 묻은 모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모래를 여기 라틴으로 뭐라고 하냐? 아레나 축구장, 아레나 야구장 여기서 나오는 모래라고 해서 콜로세움의 모습이 위에서 보면 지금 축구장, 야구장 모습하고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축구장, 야구장의 원조가 콜로세움이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져요. 12시, 정오가 지나서 오후 한 4시까지 너무 뜨거워요. 40도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콜로세움 4층 꼭대기에 홈 있죠. 단단한 홈을 양쪽으로 이중으로 딱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막대기 장대를 탁탁탁 꼽아놔요. 그리고는 그 장대 막대기에는 밧줄을 묶어놔요. 그 밧줄에는 천막이 엮여져 있어요. 이거는 옛날 지중해에서 로마 배들이 목선들이 나무 배인데 타고 갈 때 썼던 도치입니다. 강통 파도가 쳐도 찔러지지 않는 아주 강한 천막 베라듐으로 조절했어요. 이걸 갖다가 군인들이 엄청 잡아당기면 팽팽한 천막이 딱 쳐지고 가운데는 구멍이 살포시 뚫려있어요. 해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경기장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석은 그늘로 만들고 시원하게 경기장은 또 환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 경기를 하게 되고 이게 좀 시시해져요. 너무 개성공원 보면 질리니까. 그러면 이제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등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잡아왔던 애들을 풀어가지고 사냥꾼들이 활을 쏘면서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도 연출을 해주고요. 또 이것도 시시해지면 콜로세움이요, 물 탱크가 있어요. 특수장치가 되어서 물을 받아가 쭉 채우면 바다처럼 돼요. 거기다 이제 배를 끼워가지고 옛날 이 로마 군단과 그리고 이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해군들이 싸웠던 포이닝 전쟁을 연출해서 보여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약 한 3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 십자가는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교황님이 그들의 피를 기념해서 십자가를 그려주게 됩니다. 콜로세움은 내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외관입니다. 외관 밖에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내부는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2월 11일이잖아요. 바티칸 동네 기념일이라가지고 거의 뭐 표가 제가 온라인 한번 들어가 봤는데 표가 없어요. 표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실 건데 밖에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내부에 들어가면 뭐 좋긴 하겠죠. 근데 지금 너무 훼손이 심해가지고 프랑스에 앉았더니 대리석 의자들, 객석들을 한 5만 명 걸을 싹 다 뜯어가지고 어제 봤던 베드로 성당 짓는 데 사용해요. 채석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형태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동서남북, 그 다음에 콜로세움 주차장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또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그 근처에 카페에서 제가 자유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서 자유시간 드리면 카페에 가실 분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 사드시고 날씨 추우니까 화장실도 쓰실 분 쓰시고
커피는 커피 투어에. 이제 뭐 오늘이 마지막 여행인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서서 이렇게 마시면 바로 서서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투 카푸치노, 투 에스프레소, 투 스프레모타 이렇게 주문해서 그걸 가지고 바리스타한테 주면 이제 커피를 줘요. 선체로 스탠드바에. 그래서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시면 되고, 나는 조금 앉아서 따뜻하게 좀 우아하게 먹고 싶다면 그냥 계산대 안 가고 바로 자리에 앉았으면 돼요. 그럼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뭐 드릴까요? 이러면 두 카푸치노 주세요. 뭐 핫초코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줘요. 그리고 드시고 계산할게요라는 직원이 와서 얼마입니다. 그 직원한테 카드는 유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화장 쓰실 수 있고요. 나중에 오후에 저희가 이 자유매식 시간이 꽤 길어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장까지 해가지고 그때도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식당 딱 들어가면 직원이 몇 명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2명이다, 4명이다 하면 자리를 안내해 주겠죠? 그 안내해 주는 자리도 앉으시면 되고, 메뉴판 주면 메뉴판 보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화장실 사용하시고, 이왕 또 가셨으니까 뭐, 우리가 평소에 안 먹는 것들, 가르보나라 스파게티라든지, 뭐, 알리오리오라든지, 아니면 또 파스타 정도, 아니면 이제 피자, 카프리초조나 디아볼라 피자, 마지나이아 피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리면 항상 이태리 식당에는요 안티파스토라는 게 있어요. 안티파스토 제일 먼저 먹는데 본식을 먹기 전에 먹는 거예요. 본식은 이제 스파게티하고 고기인데 그 전에 이 집에서 만드는 햄, 치즈, 살라메, 그 다음에 뭐 토마토 혹은 브루스케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줘요. 그거 하나 시키고 파스타 종류 하나, 뭐 고기 종류 하나, 뭐 샐러드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눠 드셔도 괜찮아요. 와인 한 병 곁들여가지고 그거 드시고 자유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오전에는 좀 쌀쌀해도 추워도 낮에는 또 풀린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자유시간 보내시면 좋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장이 있어요. 깜프리 마르테라고. 마르테는요 어제 제가 로마 창건신화 얘기할 때 제우스 아들 군대신이에요. 마르스를 기념해서 만든 깜포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장이 들어서있는데 재래시장이고요. 뭐 야시장이에요. 야시장 대부분 다 동남아 사람들이 하는 거고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보면 올리브기를 막 시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딱 보면 아시죠? 하여튼 그러해서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 그리고 거기서 한 블럭만 지나가면 첫 길 넘어가면 나보나 광장이에요. 나보나 광장 주변으로 해서 뒤로 뒷골목 가면 식당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거기가 제일 자유시간 보내고 놀기가 좋아요. 찾기도 쉽고 거기서 보낸 다음에 저희가 점심을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가서 일찍 드셔야 나중에 저녁을 우리 한 5시쯤 먹을 생각이니까 그래야 또 야경을 합니다. 야경 저녁 먹고 바로 끝난 다음에 이제 차를 콜에서 이제 타고 야경 이쁜 야경도 보러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콜로세움 내리면 저희가 콜로세움 자유시간 1시간 이상 갖고 그 다음에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면 대전차 경기장 팔라티노 쪽이 나와요. 거기서 또 사진 찍고 설명 듣고 나서 우리 버스를 부를 거예요. 버스 타고 다 대전 차들이야. 깜포리 마르테 그쪽 주변 나보나 광장 주변에 강변인데 거기다 저희를 내려줄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하차하면 점심 식사 뭐 시장 재래시장까지 다 자유시간 보낸 다음에 저희가 버스 타고 식당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여기는 비아 까보르들이라고 합니다. 까보르는 아주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 큰 공을 남겼던 혁혁한 공로를 남겼던 수상의 이름입니다. 1861년도 이탈리아 통일을 했는데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통치를 받고 있던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황제가 못 주겠다. 베네치아는 너무 아까워서 못 주겠다. 로마 교황님의 도시라서 못 주겠다 해가지고 이 두 도시만 빼고 미완성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까보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제, 로마 교황님 왔다 갔다 하는 10년 동안 설득해가지고 완벽한 통일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저 정면에는 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던 프로 로마노, 캄피도리 언덕, 미켈란젤로 설계했던 캐피톨 언덕, 프로 로마노.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좌회전해서 콜로세움 골목에 내려줍니다. 그런 골목에 내려가지고
한 5분 정도 걸어 내려가서 한 바퀴 쭉 설명 듣고 자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주세요. 수신기 차를 참여하시고 내일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차고 나면 1시간 한 반, 1시간 40분 후에 버스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40분에 버스. 내가 소개 내복을 안 해. 그러니까 1시간 40분은 하고 그 그러니까 뒤에 자유시간 4시간 할 때 벗어. 그때 붙죠. 콜로세움이다. 오. 오. 부러워서. 오. 자, 여러분들 콜로세움 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구멍이 많이 뚫렸죠? 저 구멍은요 제가 낸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교황님이 하여튼 여기 훼손된 건 다 교황님 소행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유적지를 1500년대 베드로 성당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구멍을 내서 저 안에 있던 박혀있던 천둥 못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걸 녹여가지고 어제 교황님 재단인 청동기동 참전한 거 만들었대요. 그 안에 있는 대리석 의자들은 성당 재질하고 같기 때문에 다 뜯어가서 성당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앙에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겠어. 여기다 뚜껑 위에다 놓을까? 그래서 위에다 놔.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축구장 모양이다. 옷이다. 한 바퀴 다 돌아준다. 콜로세움. 콜로세움. 자, 보셨죠? 자, 여기가 콜로세움입니다. 저 콜로세움. 안에 진짜 들어간 곳이 네, 여기가 네, 진짜 한 바퀴 외관만 보는 겁니다. 아빠 얘네들 봐 이거 근데 얼마나 시민들이 고생했겠어. 그치? 그치? 그럼. 재밌었어. 고생하면 열받아. 아 진짜 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 진짜 열받네. 이거 다 세우는 거 지시만 하는 것도 만들기만은 다 밑에 무한 기대기로 그렇지 않아? 그런 거야 그치? 밑에서 이상한 대거리 여기서 나가는 자세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또 생각나.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게 그런 걸 배우는 게 자, 여러분 오른쪽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이 공터가요 옛날 마차 경기장이야. 마차 대전차 경기장. 여기가 현재 로마에 남아있는 한 10여 개 경기장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베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너 영화.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들 의자를 교황님이 다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터로 바뀐 겁니다. 대전차 경기장. 교황이 지금 교황이 아니라 옛날 그 교황이. 옛날 교황입니다. 배너에 나오는 대전차 교황 경기장. 이름 뭐라고 했지? 여러 가지.
아 저거는 올리브 나무. 저거 같아. 우리나라도 막 택배 같은 거 달아서 천막하고 있는 그런 동성. 데더라. 동성. 동성이? 농성. 동성. 동성 의산. 러너들이 참 많네. 지금. 운동하는 사람. 주말 되면 그냥 헬스장 또 뛰기를 해야 되겠어. 언니. 우리 딱 갔는데 헬스장 딱 개장하면 개방하면 올라오는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예, 이제 내릴 준비해주세요. 수익이 켜주세요. 켜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리면 저 단체 신호 건너죠? 저 사람들 좀 쭉 내려옵니다. 거기서까지.